혹시 들어보셨나요? 대한민국을 대표할 단 하나의 AI, 이른바 국가대표 AI 자리를 놓고 정말 치열한 기술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오늘은 바로 그 하이테크 전쟁의 한복판으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거대한 글로벌 AI 경쟁 속에서 과연 한국 시장의 패권을 줄 플레이어는 누가 될 것인가? 자, 이 질문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보죠. 자, 1라운드는 순수한 성룡 대결, 말 그대로 힘겨루기입니다. 최근에 발표된 벤치마크 결과가 있는데 이걸 보면 과연 누가 먼저 기선제압에 성공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결과는요. 와, 이건 아주 명확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LG의 KX-1이 평균 72.0점으로 경쟁자들을 그냥 따돌리고 1차전에 확실한 승자가 됐어요. 그야말로 압도적인 출발이죠. 근데 LG의 우위는 단순히 평균 점수가 다가 아니었어요. 전체 13개 평가 분야 중에서 무려 10개에서 1등을 휩쓸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쯤 되면 거의 논란의 여지가 없는 챔피언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과연 순수한 속도, 그러니까 성능만이 AI의 가치를 결정하는 유일한 잣대일까요? 바로 여기서 경쟁의 판도가 한번 뒤집힙니다. 성능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는 또 다른 전략, 바로 개방성과 접근성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하거든요. 이 경쟁을 자동차에 비유하면 이해가 확 되실 거예요. LG의 모델이 최고의 성능을 내는 F1 머신이라면 다른 경쟁자들은 우리는 픽업 트럭이다 라고 외치는 거죠. 누구나 쉽게 몰고 모든 짐을 싣고 어떤 길이든 갈 수 있는 만능 트럭 말이에요. 하나는 최고를 지향하고 다른 하나는 대중화를 노리는 겁니다. 이 개방성 전선에서는 SK텔레콤과 NC소프트가 한 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이 채택한 라이센스를 보면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퍼미시브 라이센스라는 점입니다. 아니, 퍼미시브 라이센스가 뭐길래 이렇게 중요하냐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개발자나 다른 기업들이 이 AI 모델을 가져다가 마음껏 뜯어 고치고 이걸로 돈도 벌고 당신네 제품에 넣어서 다시 팔아도 좋습니다 라고 허락해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기술을 공개하는 걸 넘어서 함께 성장할 거대한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말이죠. 이 개방 전략에는 예상치 못한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문을 활짝 열면 누구든 들어올 수 있지만 그만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도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경쟁은 훨씬 더 복잡하고 민감한 AI 주권 논란으로 번지게 됩니다. 상황이 얼마나 복잡해졌는지 한 뉴스 헤드라인은 이 상황을 진흙탕 싸움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단순한 기업 간의 기술 경쟁이 어느새 국가의 기술 잔입이라는 정치적인 문제와 뒤섞여버린 겁니다. 논란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번졌습니다. 처음에는 한 기업의 표절 의혹으로 시작되는데 이게 곧 네이버 클라우드가 중국산 부품을 썼다는 의혹으로, 그리고 SKT가 중국의 아키텍처를 참고했다는 의혹으로 계속 번져나갔죠. 핵심은 뭐냐면 애초에 명확한 규칙이 없었기 때문에 논쟁의 소재가 계속 바뀐 겁니다.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는 딱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국산 AI, 독자 개발 AI라는 걸 어떻게 정의할 거냐는 거죠. 자, 이제부터 조금 더 기술적인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프롬 스크래치, 그러니까 제로 베이스에서 만든다는 것의 경계가 과연 어디까지인가? 이게 바로 선정위원회와 참가 기업들 모두가 부딪힌 진짜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해외 부품들이 쓰였는지 보면 논란의 핵심이 더 명확해집니다. 업스테이지와 SKT는 AI를 실행시키는 추론 코드를, 네이버 클라우드는 모델의 핵심 지식 일부인 비전 인코더와 가중치를 가져왔다는 거죠. 물론 회사들은 모두 이걸 라이선스상 문제없다,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100% 순주 국산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면 해석이 복잡해지는 거죠. 여기서 AI 주권 문제가 다시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중국계 오픈소스 모델은 월 사용자가 1억 명을 넘어가면 별도의 라이센스 허가를 받도록 요구하는 조항이 있어요. 지금은 괜찮아도 나중에 전 국민이 쓰는 서비스가 되면 해외 기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권 리스크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독자성을 여러 단계로 나눠봐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가장 낮은 1단계는 기존 모델을 일부 수정하는 것이고, 가장 높은 3단계는 데이터부터 코드까지 모든 걸 자체 해결하는 방식이겠죠.
지금 논란이 되는 모델들은 대부분 여기에 보이는 2단계, 즉 독자적인 기술에 일부 외부 부품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국가대표라고 하면 다들 3단계를 기대하는데 현실은 2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 이 모든 논란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한 발 물러나서 이 전쟁이 의미하는 더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 경쟁을 넘어서 대한민국 AI 산업의 미래를 결정할 두 가지 비즈니스 철학의 충돌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한쪽은 최고의 성능과 보안을 모기로 대기업의 고가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전략. LG가 바로 이 길을 가고 있죠. 다른 한쪽은 기술을 널리 퍼뜨려서 시장의 표준이 되고 수많은 파트너와 사용자를 통해 수익을 내는 플랫폼 전략입니다. SKT와 NC가 이 길을 택했고요.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각자 잘하는 영역에서 자리를 잡는 다극화일 겁니다. 혹은 개방형 모델이 시장의 표준이 되거나 이제는 벤치마크 점수보다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돈을 벌어오는지가 더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수도 있겠죠? 오늘의 분석을 마무리하며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AI 시대의 진정한 승자는 홀로 우뚝 선 최고의 기술일까요? 아니면 함께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가장 거대한 연합군일까요? 이 질문의 답이 바로 대한민국 AI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